근데 이제 트럼프랑 우크라이나랑 옛날에 백악관에서 뭐 하면서 싸웠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젤렌스키가 군복 입고 와가지고 그때 뭐 스타링크 끊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유럽에서는 그걸 보고 아차 싶었어요. 아, 우리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지금 우주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따른 로켓랩 수혜도 예상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로켓랩 소식과 뉴스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로켓랩이 지금 신고가를 뚫고 100불 거의 코앞까지 갔다가 뚫지는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매수 포인트로 잡았던 국방 1조 원 계약 이후에 이 전고점 상단에서 놀아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100불은 결국에 넘고 150불까지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뭐 조정은 한번 주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정 없이 계속 좋은 소식들과 함께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기세면은 뉴트론 발사 전에 100불 넘어가고 이제 발사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제 요동치면서 150불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150불, 200불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와가지고 언제든 조정이 나와도 뭐 이상하지 않을 시점이긴 한데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선 뭐 당연히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고요. 지금은 살짝 보유자 영역에 좀 가까워가지고 새로 뭔가 큰 물량을 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기는 하죠. 그럼 이번 주 상승 촉매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 스페이스 모바일이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우주 섹터 전체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우선 스페이스X의 경쟁자인 스페이스 모바일이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켓랩 같은 우주 기업들에게 전부 영향을 끼쳤고요. 주 계약 업체는 MD 미사일방어국입니다. 이제 스페이스 모바일은 스페이스X에서 하는 스타링크, 그거의 경쟁사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로는 단순한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향후 MDA에서 발주하는 다양한 태스크 오더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음을 의미해줘요. 이제 이건 로켓랩도 같다고 볼 수 있죠. 로켓랩도 이미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 및 국방 분야라는 강력한 현금 흐름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일단 이런 미국에서 뭔가 주최하는 계약을 하면은 이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기업이. 그러면 이제 다른 수주나 계약들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시장 반응으로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에 120.8불까지 올라가지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전일 대비 약 14.34%가 상승한 115.77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평가로는 스페이스X의 대항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며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제 계약으로 실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왜 스페이스 모바일이 스페이스X의 강력한 라이벌인가 보면은 이제 다이렉트로 쏴주는 이 기술입니다. 스타링크가 별도의 접시, 이 안테나가 필요하거든요. 스타링크는 이게 최대의 단점이에요. 근데 스페이스 모바일은 일반 스마트폰에 바로 위성 신호를 보내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제 스타링크가 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접시가 있어요. 옛날에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 아시나요? 그 위성 접시가 있는데 그거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이걸 들고 다녀요. 그래서 거기 설치하고 또 통신하고 이동하면 또 어디에 설치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이제 해결되는 게 스페이스X의 다음 목표라고 보면 되는데 이 스페이스 모바일은 그거 없이 바로 폰으로 쏴주는 이 기술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AT&T나 버라이즌과 같은 대형 통신사들과 손을 잡고 있으며 이번 정부 계약을 통해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모두 스페이스X와 맞붙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소식들로 인해 로켓랩도 그렇고 우주 전반에 모두 상승을 가져와 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주 섹터 전체가 좀 뜨거워요. 돈이 계속 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켓랩과 우주 섹터 전반에 좀 등급 상향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성통신 기술이 민간 시장 B2C를 넘어서 정부, 국방, B2G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과 스페이스 모바일과 스페이스 X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질적 경쟁자로 부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TD코인에서 로켓넷 목표 주가를 60달러에서 100달러로 이제 올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67달러에서 105달러로 비중 확대를 했어요. 이것도 한몫해줬거든요, 로켓랩 상승에. 그러니까 호재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의 로켓랩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는데 약 57%를 상향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라는 대형 기관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이런 식으로 상향하면은 시장의 반응이 당연히 오게 돼 있거든요. 이제 왜 그렇게 목표가를 상향했냐? 25년 한 해 동안 290%가 폭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기존 목표가인 67불을 훨씬 넘어선 상태예요. 모건 스탠리는 로켓랩이 단순한 스타트업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 실질적인 우주산업의 리더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여 목표가를 105달러로 대폭 올렸다고 합니다. 결정적 계기가 된 거는 역시나 미 국방부의 초대형 계약이죠. 저도 이 계약으로 인해서 매수 근거가 좀 확실해졌는데
뭐 기관들이나 여러 군데서도 단연 이거를 좀 꼽고 있습니다. 뭐 섹터의 상향도 있겠지만요. 상향의 가장 큰 트리거는 SDA와 체결한 1조 이상 규모의 미사일 추적 위성 계약입니다. 단순 부품 공급사를 넘어 전체 시스템을 총괄함으로써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계약으로 수주 잔고 백로그가 약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향후 실적의 가시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켓랩의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게 이제 우주 시스템이거든요. 로켓랩은 단순히 로켓만 쏘는 회사가 아니고 위성 부품 및 설계 등을 담당하는 우주 시스템 부분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로켓만 발사하는 기업이면 이제 제조업 느낌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이런 우주 시스템까지 하면 소프트웨어로 가기 때문에 마진도 높고 제조보다는 조금 더 쳐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 부분이 로켓랩의 하방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켓랩은 스페이스X의 유일한 상장 대안인데 현재 스페이스X가 비상장인 상태에서 궤도 발사 성공 경험이 풍부하고 대형 로켓, 뉴트론 개발까지 앞둔 로켓랩은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우선 로켓랩이 옛날에 막 10불 그 아래에 있을 때 이제 이 스페이스X의 유일한 상장 대안이다 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고 많이들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홀드 하신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로켓랩으로 좀 부자된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대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비장상 스페이스X에 대신 투자한다. 그것과 이 뉴트론, 결국에 이 뉴트론 중형시장까지 간다. 뭐 이런 게 이제 달라붙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일한 대학마다 보니까 희소 가치가 있고 모건 스탠리는 로켓랩을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 궤도 발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유일한 상장사로 평가했어요. 현재 시장은 이 소식이 전해진 후로 로켓랩의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96달러 선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105달러 목표가는 현재 대비 약 10에서 15%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해줬고요. 우주산업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개발 R&D 단계를 지나 실질적인 상업적 실행 단계에 진입했고 로켓랩은 이미 수십 차례의 발사 성공 경험이 있어 다른 신생 우주 기업들보다 실행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25년 글로벌 우주 발사 총평인데 역대급 기록이 경신됐다고 합니다. 25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로켓이 발사된 해로 기록되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으며 민간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총 발사 시도는 324회예요. 그 중에 315회, 성공률은 약 97.2%라고 합니다. 이제는 진짜 쏘면 가는 느낌이죠. 실패는 9번이고 24년에는 약 250여 회를 발사했는데 25년에는 그 발사 횟수가 약 24%에서 30% 급증하며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제 어떤 로켓이 가장 많이 발사됐는지 보면 펠컨 9이 압도적이에요. 165회고 그 다음이 이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일렉트론은 21번 발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어쨌든 18번으로 돼 있네요. 이게 일렉트론 21번이 아니고 로켓랩이 21번 발사인가? 25년도? 어쨌든 다음은 로켓랩이 차지하고 있지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건 소형이고 이건 중형이에요. 그 뒤로는 이제 뭐 중국과 러시아도 줄을 잇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양강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 중국. 국가별로 보자면은 미국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193회고 중국이 약 29%, 93회를 쐈습니다. 러시아는 17회, 약 5%. 매년 하락세를 기록 중이에요.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라 지금 바쁘죠. 쏠 데가 없죠, 지금. 그 다음으로는 유럽, 인도, 일본 등이 있습니다. 소수정의 미션 위주예요.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자체적으로 뭔가 우주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좀 커졌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은 통신시설부터 부셔요. 그래서 인터넷이 끊기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게 스타링크였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랑 우크라이나랑 옛날에 백악관에서 뭐 하면서 싸웠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젤렌스키가 군복 입고 와가지고 그때 뭐 스타링크 끊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유럽에서는 그걸 보고 아차 싶었어요. 아 우리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지금 우주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지금 계속 쏘려고 하고 그거에 따른 로켓랩 수혜도 예상 중이에요. 미국은 세계 최대 우주강국 입지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천판 등 거대 위성군으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30년, 미국은 28년 우주에 뭔가 하겠다, 달에 뭔가 하겠다 지금 목표를 잡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총 2회를 발사했습니다. 누리호 관련 발사 성공 및 민간 기업, 이제 국장에서도 핫한 이노스페이스의 한빛 나노 시험 발사 실패 한 건 포함해서입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 한 건 실패 발사하고 그때 하한가 갔을 거예요. 마이너스 30% 맞았는데 그거 다 말아 올리고 지금 거기서 2배인가? 그 정도 올랐던 걸로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걸 보면 지금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독주인데 펠컨9 로켓 단일 모델로만 연간 165회 발사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발사의 절반 이상이에요. 진짜 대단한 거죠. 이게 재사용 로켓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우주 기업 중엔 진짜 독보적이죠.
다른 곳은 다 적자니까요. 전체 발사의 약 75%가 스타링크 위성 배치를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 운영 위성은 9,000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더 좋고 더 큰 위성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스타링크는 지금 다음 세대 위성을 발사 준비 앞뒀어요. 재사용 로켓 기술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완성 단계에 진입하여 타 업체와 비용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경쟁자도 있는데 뉴 글렌이에요. 블루 오리진인데 제프 베조스도 우주 기업은 진짜 옛날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좀 라이벌 관계 뭐 그런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형 로켓 뉴글렌이 1월 15일 첫 발사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의 대항마로 본격 등판해서 이것도 엄청 이슈 받았었습니다. 로켓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진짜 웅장한 느낌이 나거든요. 되게 멋진 발사였고, 스타쉽은 연중 수차례의 테스트가 진행되었으나 3월 테스트 중 일부 실패를 겪으며 완전 상용화를 위한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쉽은 스페이스X 패컨9의 다음 차세대형 로켓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도 이거 성공하면은 한 단계 퀀텀 점프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재사용 로켓이고 패컨9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마무시한 로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사하는 바를 보자면은 이제 로켓 발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스타링크나 아마존 카이퍼 같은 우주 인터넷 인프라를 깔기 위한 전기 배송 수단이 되었습니다. 과거 나사 중심의 국가주도 사업에서 이제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로켓랩 같은 민간 기업의 실적이 국가 통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모바일이나 로켓랩의 주가 급등에는 이 B2G, 이 정부와의 계약이 중요하거든요. 정부 미 국방부 등의 주 계약자로 선정되는 것이 기업 가치의 퀀텀 점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주 관련된 기업이라면 이 정부와의 계약은 있어야 이제 다른 곳도 믿고 쓰고 좀 이렇게 몰리는 이제 보증수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의 계약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은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는 로켓랩의 일렉트론 올해 첫 임무가 정해졌습니다. 로켓랩의 26년 첫 발사 임무가 잡혔고요. 임무명은 우주가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고 로켓랩의 26년 실적 가시성을 높이는 첫 단추, 특히 1050km라는 높은 고도와 정부 민간 위성 사업인 오픈 코스모스의 파트너십은 로켓랩의 기술적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 로켓은 일렉트론이고요. 고객사는 오픈 코스모스입니다. 주요 목표로는 오픈 코스모스의 우주선 2대를 1050km 고도의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발사 장소는 뉴질랜드 마히아 반도에 위치한 LC-1입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26년 1월 20일 오후 8시 9분입니다. 일렉트론은 뭐 항상 잘 쏘던 거니까 문제없이 당연히 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없이 로켓 발사 잘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로켓랩 주주시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